화석과 지질시대라고 되어서 나왔는데 지질시대와 환경과 생물 자 화석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 화석이라고 하는 거는 자 지질시대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직층 속에 남아있는 것이라고 돼 있네.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직층 속에 남아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화석 그러면 뼈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뼈만 얘기하는 건 아니야. 화석은 뼈뿐만 아니라 흔적까지도 다 화석이에요. 흔적까지도. 그 밑에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어? 뼈, 알, 발자국, 그 다음에 배설물, 기어간 흔적과 같이 그 시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흔적들도 전부 다 화석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야. 빙하나 호박 속에 갇힌 생물이라고 하는데 호박이 뭔지는 알죠? 호박. 보석이에요, 보석. 어. 송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굳어가지고 된 보석인데 송진이 굳을 때 그 안에 이제 생물이 갇혔어. 목이라든가 이런 것들 막 갇혔으면은 그대로 굳어서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화석의 이용 보시게 되면은요, 지질시대를 구분하고, 그 다음에 환경이나 생물 해석에도 쓰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우게 되는데, 여기 지금 화석의 생성 조건 1번에 나와 있어요. 플러스 강의 1번에. 생물 단단한 뼈나 껍데기가 있어야 되고, 개체수가 많아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묻힐 수 있는 애들이, 좀 경우의 수가 많아야 된다는 의미고, 빨리 매몰돼서 화석화 작용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 화석화 작용이라고 하면은요, 그 틈을 이렇게 꽉꽉 채워가지고 여기 있죠. 화석으로 보존되는 작용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화석화 작용이 빠르게 돼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지질시대로 가볼게요. 지질시대. 이가 우리가 지구가 태어나고부터 이제 현재까지의 기간을 가지고 지질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구가 약 46억 년이죠. 자, 이 46억 년 전 지구가 탄생한 후부터 현재까지 성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뭐 많이 들어봤죠, 그죠? 자, 이렇게 지질 시대를 구분을 하는 기준 밑줄 한번 쳐줘. 지질 시대 구분하는 기준은요, 생물의 급격한 변화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물의 변화를 화석으로서 알잖아. 화석의 변화를 보고서 알게 되는 거예요. 성캄브리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구분을 하는데 여기 또 성캄브리아 시대는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아. 자, 왜겠어? 생물의 수가 이제 막 생물이 태어나고 이렇게 진화되기 시작한 때이기 때문에 생물 수가 적고요. 아, 여기 써 있구나. 자, 개체 수가 적었어요. 생물 수가 적었고, 그 다음에 이게 아직 뼈다구가 발달되기 전이야. 단단한 골격이 없었어요. 그 다음, 너무 오래 전이죠. 화석이 됐더라도 지각 변동이나 풍화 침식을 거의 받아서 소멸 없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성캄브리아대는 화석이 많지가 않아요. 이제 고생대로 가면서 생물이 급격하게 확 증가를 하게 되는데, 자, 이때부터 이제 화석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캄브리아대가 지질시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제일 긴 시기가 되는 거예요. 자,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에 또 다른 애가 하나 있는데, 옆에 보시면 부정합이라고 돼 있죠. 자, 부정합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왜 그 바다라든가 호수라든가 퇴적물이 쌓이면은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지층이 형성되잖아. 그죠? 자, 이렇게 차곡차곡 1번, 2번, 3번 이렇게 차례대로 쌓이는 걸 정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부정합은 뭐냐? 지층이 퇴적이 오랫동안 중단된 후 새로운 지층이 쌓여서 위층과 아래층 사이의 관계를 부정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부정합이 일어나게 될 때가 언제냐면은요. 어, 육지가 융기됐다가 침강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부정합이 일어나게 돼. 뭐 간단히 얘기하면은요. 이렇게 자, 바다에 퇴적물이 와서 쌓이면 차곡차곡 쌓이면서 지층을 형성하잖아. 그죠? 이렇게 쌓이면서 지층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때 이 땅이 어떤 이유에서건 이렇게 횡압력을 받으면서 얘가 솟구쳐 올라오게 되는 거야. 자, 횡압력 받으면서 솟구쳐 올라왔어.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휘어지면서 위로 솟구쳐 올라온 거예요. 근데 바다 위쪽으로 올라왔네. 자, 바다 위쪽으로 올라왔으니까 얘는 어떻게 돼? 공기에 노출되면서 풍화 침식을 받겠죠. 풍화 침식을 받으면서요, 이렇게 깎이는 거야. 이런 식으로 깎이게 되는 거야. 이렇게 깎이는 거야. 이 깎인 애가 이제 다시 어떤 이유에서건 아래로 내려가는 침강을 하는 거죠.
아까 위로 올라오는 융기를 냈다면 지금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침강을 하는 거야. 그럼 이제 바닷물이 이렇게 차겠지. 그러면 이 위로 또다시 지층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겠죠. 그럼 여기 요 면을 보시는 거예요. 요 면. 여기가 부정한 면이 되는 거예요. 자, 이쪽 지층하고 자, 1번 지층하고 여기 있는 2번 지층은 자, 1번 지층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 땅은 어떻게 돼서 위로 올라왔잖아. 그리고 풍화 침식까지 다 받아서 깎였잖아. 그리고 또 내려왔잖아. 그럼 얘가 뭐 하루 만에 휙 올라갔다가 그 다음날 휙 내려오고 그런 거 아니죠. 몇천 년, 몇만 년을 거쳐가지고 천천히 올라갔다가 풍화 침식 받고 몇천 년, 몇만 년을 거쳐서 또 천천히 내려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1번에 있는 화석과 2번에 있는 화석은 완전히 다른 시대의 화석이 됐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부정합을 통해서도 역시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에 속하게 되는데 뭐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고 지금은 넘어가도 돼요. 자, 여기 지금 지층에서 발견된 화석으로 지질 시대 구분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층이 가나 다라마 이렇게 지층이 있죠. 만약에 역전이 안 되고 그러니까 뒤집어지지 않고 차곡차곡 되어 있는 상태라면 가가 제일 오래된 거잖아. 자, 가와 나 사이, 가와 나 사이에 B가 출현을 하고요. 나와 다 사이에서는 C가 출현을 했죠. 근데 다와 라 사이는요, 다와 라 사이, 요 층이죠. 요 사이에 B와 F가 없어져 버렸어. 더 이상 안 보여. 그리고 새로운 DG가 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라와 마 사이에서는 A와 D가 멸종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더 이상 그 뒤로 안 나타나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질 시대를 구분하고자 하면은 가장 생물계에 큰 변화가 있는 시대가 어디야? 다와 라 사이가 되는 거죠. 둘은 멸종하고 둘은 출현하고니까. 그래서 지질 시대 구분하게 되면 가장 크게 변화는 다와 라를 경계를 해서 구분을 했어요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지질 시대 이렇게 구분을 해줘요. 자, 그 다음 화석에는 크게 이제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이 있는데 자, 이 표준 화석이라고 하는 거는요. 체크해줘. 시대를 알려주는 화석. 그러니까 이 화석이 있잖아. 그러면은 요거 발견되면 고생대구나. 이거 발견되면 이 지층은 중생대 지층이구나. 이런 식으로 무슨 시대인지를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고3, 중남, 신화. 자, 이 기본적으로 요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갑주어, 공룡, 메머드도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삼엽충 같은 경우에는 고생대에 번성했던 생물 절질 중에 하나인데요. 얘가 고생대 때만 있어. 중생대 때는 사라져버려. 자, 암모나이트도 중생대에만 있고 공룡도 중생대에만 보이는 거야. 그 다음에 신생대 때는 화폐석이라는 거라든가 메모드 같은 게 보이게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그 지층에서 나온 화석을 통해서 이 지층이 어느 시대인지 알 수 있는 게 그게 표준화석이야. 알겠죠? 표준화석은 시대를 알려주니까 그 시대에만 살았어야 돼. 그러니까 생존기간이 어떻겠니? 굉장히 짧겠죠. 짧은 기간에 살았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다 있어야 돼. 넓은 면적에 분포했었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야. 생존기간이 짧고 넓은 면적에 분포하는 반면 시상화석은 여기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이야. 자, 얘는 환경을 알려준대. 자,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었는지 지금도 살아서 우리 눈에 보여야지 얘가 지금도 있어야지만이 얘가 이런 환경에서 살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잖아. 자, 고사리 같은 경우에는 따뜻하고 습한 육지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고사리 화석 발견되면 여기 따뜻하고 습한 육지였겠네 이런 식으로. 조개가 발견되면 얕은 바다나 갯벌이었겠네 이런 식으로. 산호가 발견되면 따뜻하고 수심이 얕은 바다였겠구나 이런 식으로 환경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있어야 되니까 생존기간은 길어야 되고 특정 환경에서만 살아야 되니까 좁은 면적에 분포해 있어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시상화석, 표준화석 기억 꼭 해주셔야 돼. 자, 화석으로 지질시대의 환경 알아내는 방법의 첫 번째가 시상화석과 표준화석을 이용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과거의 수륙 분포 변화. 우리 대륙 이동소의 증거로서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에 똑같은 화석이 발견됐어요 라는 거 기억나니?
그 얘기야. 과거 대륙이 이동한 증거로서 이제 식물인 글로소테리스라는 화석이 여러 대륙에 거쳐서 보여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대륙이 처음에 같이 모여 있지 않았다면 이 식물들이 그 넓은 바다를 어떻게 뛰어넘어갔겠어. 그죠? 자, 그래서 수륙 분포 변화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육지와 바다 환경, 이거 뭐 간단하죠. 공룡 화석, 매머드, 고사리 이런 것들이 나오면 여기 과거에 육지였겠구나라는 거죠. 자, 물속에 사는 애들 나오면은 이거 바다였겠구나, 뭐 당연한 얘기죠. 자, 그 다음 지층의 융기를 알 수 있는데 강원도 태백산지의 고생대 지층에서 삼엽충 화석이 발견돼요. 근데 이거 바닷속에 있는 애거든. 근데 산꼭대기에 있대. 자, 히말라야 산맥에서는 암모나이트 화석이 발견돼요. 이 바닷속에 있는 암모나이트가 산꼭대기에 있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바닷속에 있었던 애들인데 산꼭대기에 있으니까 이 땅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위로 솟구쳐 올라오는 융기가 일어났다는 얘기죠. 지각이 위로 융기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층에서 발견된 화석으로 지층이 퇴적될 당시의 환경을 알아내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역전이 안 됐다면 D가 가장 오래됐겠죠. D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따뜻하고 얕은 바다였겠네? 근데 C는요, 삼엽층이 발견됐대요. 이거 고생대 때 바다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자, B는요, 고사리가 발견됐대요. 이거 육지로 올라왔나 보네? 융기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A는요, 공룡 발견돼요. 여기는 중생대 때 육지가 됐겠구나, 이런 식이야. 그래서 화석을 통해서 당시의 환경이라든가 어느 시대인지 정도까지도 알 수 있다라는 그런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1, 2, 4번 203쪽에 개념 쏙쏙 한번 해볼까요? 어렵지 않죠, 그죠? 자, 해보자. 자, 1번에 화석이죠. 자, 2번에는 성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고 3번에는요. 시시, 표표. 4번에는요. 공룡, 고사리, 매머드. 질문 있니? 없지요.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엔 지질시대 환경과 생물 해가지고 각 시대의 특징들 한번 볼 거예요. 먼저 석캄브리아대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요거 보기 전에 여기 4번에 생물의 진화 과정 요거 한번 좀 꼭 기억해 주고 계세요. 자, 동물은요, 무척추 동물, 다음에 어류가 나타나게 되고요. 척추 동물로. 자, 그리고 양서류, 파충류, 조류와 포유류로 가는 거죠. 자, 양서류 때부터 이제 육상으로 이제 애들이 올라올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식물은요, 해조류 있다가요, 양치식물로 올라올 수 있는 거고요. 육상식물로 나오고요. 거시식물, 속시식물로 진화된다라는 거. 자, 요거 기억해 주고 계셔요. 자, 그 다음 성캄브리아대로 가볼게요. 자, 이 성캄브리아대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긴 시기죠. 자, 전반적으로 온난했다, 뭐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뭐 이런 날씨 기후는요, 그닥 뭐 많이 외워둘 필요는 없을 거예요. 자, 지각병도 많이 받았고 화석이 매우 적어. 아까 화석이 왜 적은지는 아까 얘기했죠. 화석이 드물게 발견돼요. 여기 스트로마톨라이트랑 에디아카라 동물군. 자, 요렇게 두 개밖에 없어 지금 얘기 나오는 게. 그죠? 여기 이제 성캄브리아대 화석인데. 자, 보시면 바다의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을 했어요. 바다의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해서 자외선 때문에 육지 쪽엔 못 살고 바닷속에서 출현을 하게 되고요. 자, 요거 광합성을 하는 남세균이 나타나게 돼요. 이 광합성 이게 이제 우리 지구의 큰 변화 중에 하나인데 광합성을 하는 남세균이 나타나서 얘가 뭐야? 광합성하면서 산소량을 증가시켜 주는 거야. 이것 때문에 이제 오존층이 형성이 될 수가 있었고 그 다음 산소 호흡을 하는 생물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스트로마톨라이트가 가장 오래된 생물의 흔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남세균이 여러 개 이렇게 겹쳐져서 만들어진 퇴적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해파리나 해면류 등 이런 다세포 생물의 화석군이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지명 이름에서 딴 거래요. 자, 그 다음 뭐 성칸불야된 그닥 얘기할 건 없고요. 요것만 좀 잘 기억해줘. 광합성하는 남세균 때문에 산소량이 증가했구나라는 거. 요거는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고생대로 갑니다. 고생대로 가게 되면은요. 기후가 대체로 온난하고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고 요거는 좀 기억해 주세요. 말기에 판게아가 형성돼요. 이거 기억나죠? 판게아? 그리고 대륙 이동설에서 그 대륙들이 한 군데로 꽉 모여져 있는 초대륙. 그죠? 자, 초대륙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 초대륙에서 판게아로부터 오늘날과 같은 대륙 구조를 갖게 됐어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판게아가 언제냐면 고생대 말기예요. 고생대 말기. 요걸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 고생대 말기가 판게아 형성된 당시야. 자, 초기에 생물수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돼요. 생물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고생대 초기에 나타나게 돼. 그러면서 육상생물도 출현을 했어. 왜? 산소 농도가 진해져서요. 오존층이 두꺼워져서 자외선을 차단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시면 광합성을 이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대기 중에 산소가 없었다가 이렇게 증가를 하면서 오존층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오존층 형성되고 난 다음부터는 육상생물이 진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죠? 자, 그 다음 말기 때 대멸종이 일어나게 돼요. 생물의 대멸종. 자, 아까 말기 때 이게 판게아가 형성된다라고 했는데 이 판게아가 형성됨으로 인해서 판게아가 그러니까 대륙이 모였으면 어떻게 됐겠니? 대륙이 꽉 모여 있으면 해안선이 줄어들겠지. 이해돼? 해안선이 줄어드는 거야. 해안선이 줄어드니까 그 해안가에 살고 있는 생물들은 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대멸종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판게아 형성과 빙하기가 원인으로 추정되고요. 바다에서는 이제 무척추 동물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류가 나타나요. 번성을 했다 그랬죠? 어류가 번성. 최초의 그 척추 생물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 척추 동물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자, 육지 쪽에서는 이제 육지로 아까 올라왔다 그랬잖아. 양서류, 곤충류가 번성을 하는 거야. 자, 여기 번성이에요, 번성. 자, 동물로는 양서류가, 식물로는 양치식물이 번성하는 거죠. 이때 만들어진 양치식물이 이렇게 그 묻혀가지고 현재의 석탄층을 형성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번성은 이제 양서류랑 양치식물이고 그 다음 파충류나 거치식물도 출현은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 다음 중생대로 갑니다. 자, 중생대로 가게 되면 이제 중생대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이제 뭘 생각해? 공룡 생각하죠? 그죠? 파충류의 전성시대야. 파충류. 파충류와 그 다음에 식물로는 겉시식물이 번성을 했어요. 번성이야. 자, 시조새라든가 포유류라든가 속시식물이 출현을 했고요. 그러니까 중생대 때는 파충류나 거시식물이 번성을 한 거예요. 말기에 역시 또 대멸종이 일어나게 돼. 공룡이 싹 다 없어져 버리죠. 왜? 오늘날에는 이제 운석 충돌설, 화산 폭발설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원인으로 얘기를 하고요. 자, 여기 기후가 빙하기가 없이 전반적으로 계속 온난했어요. 화산 활동 등으로 대기 중 온실기체 양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온난할 수가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이렇게 크게 자랄 수 있었다 그래요. 공룡이 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기후가 온난했기 때문에. 판게아가 분리되는 거예요. 이렇게 판게아가 이렇게 점점 분리되고 있죠. 그래서 대서양과 인도양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지각 변동이 활발했고 로키 산맥과 안데스 산맥도 이때 이제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다음 신생대로 갈까요? 자, 신생대로 가게 되면은요. 대체로 온난하지만 후기에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빙하기가 뭐 한 4번 나타나고 간빙기가 한 3번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수륙 분포가 대서양과 인도양이 점점 넓어지고요. 그 다음 태평양이 좁아지고 그 다음 알프스 산맥, 히말라야 산맥 형성되고 현재와 비슷한 수륙 분포가 이때 이제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생물은 포유류의 전성시대예요. 아까 중생대는 파충류의 시대였죠. 근데 그 신생대로 넘어오면 포유류가 번성을 해요. 번성. 자, 그 다음 속시식물이 역시 또 번성을 하게 되는 거죠. 조류도 번성. 자, 그래서 이제 신생대 때 와가지고선 이런 식으로 번성을 하고 최초의 인류도 이때 출현을 하게 돼요. 신생대 때. 그러니까 만약 그림에서 원시인들이 공룡 잡고 있는 그림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왜? 시대가 다르니까. 공룡은 중생대야.
원시인들은 신생대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휴, 됐니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진화 과정을 보면서 언제 누가 번성했는지 이렇게 차곡차곡 대입해서 기억해 줄 수 있으셔야 돼요. 자, 다음 이제 대멸종인데 이게 지구상의 생물이 한꺼번에 없어지는 거야. 그 멸종되는 거를 대멸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원인으로는요,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게 되면은 대륙 이동에 따른 수륙 분포 및 해수면 변화. 여기 5번에 나와 있는 요 얘기야. 대륙이 합쳐지면은요, 그러니까 판기아가 형성되면 대륙 합쳐지는 거잖아. 해안선 길이가 감소를 하죠. 그리고 대륙붕이 감소를 해요. 자, 대륙붕이 뭐냐? 요거. 대륙 가장자리에 수심 200m 미만의 해저 지형을 대륙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여러 생명체들이 살아가요. 근데 해안선이 길이가 감소하다 보니까 대륙붕도 면적이 감소하면 거기 살던 애들은 다 죽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서식지가 감소하게 되고요. 그 다음 해류의 단순화. 해류가 단순화되는 거지. 복잡해질 수가 아닌 건 해류. 그러니까 물의 흐름이 단순화되고 기후대도 단순화돼요. 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생물종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분리되면 어떻게 되느냐? 해안선 길이가 이렇게 길어지죠. 해안선 길이가 길어지게 되고요. 대륙붕이 증가하게 되면 서식지가 증가를 하게 되는 거야. 해류 복잡, 기후대 복잡. 그래서 다양한 종의 생물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생대 말기 판게아를 형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판게아가 형성됨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 때문에 확 줄어버렸구나, 저기만 멸종이 일어났구나라고 생각하는 거고. 운석 충돌과 같은 애들. 자, 이 운석 충돌되면서요, 먼지 구름에 의해서 광합성을 못하게 되는 거지. 자, 식물들이 죽어가니까 그걸 먹고 사는 동물들도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멸종됐을 것이다 라는 거. 화산 폭발에 의한 것들도 그렇고요. 그 다음 대기와 해양의 산소량 급감 등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작용하여 대멸종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일부 학자들은 오늘날에도 대멸종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는 이제 인간에 의해서 종의 감소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럼 여기 보시면요. 보면 대멸종이 약 5회 정도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생물수가 급증하는 게 고생대 초기에 확 증가를 하는데 이렇게 확 증가하다가 한번 확 줄어드는 시기가 나타나. 그리고 다시 또 확 줄어들고 그러다가 고생대 말기 가서는 완전 꺾여버리죠. 엄청난 대멸종이 일어났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고생대 말에 요거야 판게 형성, 빙하기 등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추정되는 거고 삼엽충 등이 멸종해 버렸어. 자, 그 다음에 중생대 말에도 가면은 이렇게 한번 크게 쑥 들어가는 거 한번 보이죠. 이때도 운석 충돌 원인으로 공룡이나 아모나이트 등이 그 멸종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저기 대멸종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생물 다양성 급격하게 변한 지구 환경에 적응을 못하면 멸종을 하는 거예요. 자, 멸종을 하고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애들은 이제 새로운 종으로서 이제 진화를 하게 되는 거지. 결국에는 이런 그 환경 변화가 다양한 생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 다양성 증가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공룡이 멸종했잖아. 그랬더니 포유류가 번성을 하게 되네.와 같이 새로운 종들이 현성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멸종이 일어나서 훅훅 줄고는 있지만은 생물의 과의 수는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거죠. 아, 과가 뭐야? 늘 기억나니? 종속, 과목, 강문, 개. 개가 제일 큰 거였죠. 우리 생물 구분하는 단계에서. 그 다음 종이 제일 작은 단위였죠. 여기 과의 수 해가지고 여기 과 요거 얘기하는 거야. 그냥 단계예요, 단계. 오케이. 자, 그럼 이제 5, 6, 7도 한번 해볼까요? 5, 6, 7도 한번 해주세요. 자, 5번 보자. 자, 5번에 가가 일단 고생대부터 찾으면 다죠, 다. 다가 고생대죠, 판계야. 그 다음에 점점 벌어지는 순서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가가 중생되고 나가 신생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벌어지는 순서대로.
그래서 다가나 순서고요. 그 다음에 고생대는 디귿이죠. 그 다음 신생대는 기역, 중생대는 니은, 성칸브리아대는 리을. 7번에 고생대 증가 이렇게 되는 거죠. 질문 있니? 좋아요. 자, 여기 이제 우리 209쪽까지 내신탄 1등급까지 한번 싹 다 한번 해보자. 자, 209쪽까지 해주세요. 오케이. 풀고 또 풀이 들어가자. 다 했으면은 다 했다고 채팅창에다 써주세요. 저기 푼 데까지만 채점해주세요. 자, 1번 볼게요. 1번에 3번, 2번에 3번, 3번에 2번, 4번에 4번, 5번에 뭐 개체수가 적다, 단단한 부분이 없다, 풍화 침식을 많이 받았다, 뭐 이런 것들 써주시면 되고요. 6번에 4번, 7번에 2번. 자, 여기 7번까지 중에서 혹시 질문 있나요? (7번까지) 질문 없으면 8번에 1번, 9번에 3번, 10번에 5번, 11번에 3번, 12번에 5번. 여기까지 혹시 질문, 요 페이지 질문 8번에 몇 번이요? 몇 번? 8번에 몇 번이요? 8번에 1번. 질문 없니? 12번 질문 안 하니? 정말 알아서 질문 안 하는 거니? 자, 12번에요. 거기 여기서 질문이 뭐가 있었냐면 디귿. 지질시대의 구분은 식물계보다 동물계의 변화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게 왜 맞냐면은 여기 그 나뉘어지는 그 기준선 있죠. 기준선. 기준선에 제일 가장 근접하게 맞는 게 식물계보다는 동물계죠. 자, 그래서 동물계를 기준으로 주로 얘기를 하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 13번에 2번, 14번에 5번. 자, 15번에 공룡은 중생대죠. 그리고 원시인은 신생대죠. 그래서 시대가 달라요. 16번에 2번, 17번에 1번. 여기서 질문. 17번. 17번. 자, 대멸종의 과해수는 점점 감소합니다. 그랬는데 대멸종이 일어났어요. 그죠? 대멸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증가하죠. 대멸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증가하죠. 대멸종이 일어나고 증가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과해수는 증가를 해요. 자, 그 다음 니은의 대멸종은 생물 다양성 증가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환경에 적응 못하는 애들은 멸종되지만 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아이들이 또 태어나기 때문에 나타나기 때문에 다양성이 증가되는 계기가 되고요. 다양성이 가장 높은 시기 중생대가 아니라 언제겠어요? 과가 제일 많은 건 신생대죠. 자, 그래서 틀렸어요. 또 질문. 자, 1등급에 1번에 1번, 2번에 5번, 3번에 3번, 4번에 3번. 여기서 질문 있니? 4번이요. 4번에요. 3번. 3번에요. 오케이. 3번부터 할게. 자, 3번에 보시게 되면은요. 고생대에는 빙하기가 있었다. 그쵸? 거기 지금 보면은 대륙의 빙하 분포 범위를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 보이죠? 중위도까지도 내려오죠. 그러니까 고생대 때 빙하기가 있었을 거고요. 이렇게 한랭한 부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자, 고생대 빙하기가 있었을 거고. 중생대는 기후가 온난했다. 중생대 때는 거의 온도 보세요. 여기 온난한 쪽으로 계속 가 있죠. 빙하도 거의 없죠. 그러니까 중생대는 온난했다. 이거 맞고요. 신생대에는 중생대 후기보다 대체로 평균 해수면이 높았을 것이다.
신생대 때로 가게 되면은요, 중생대 후기보다 대체로 평균 해수면이 높았을 것이다 그랬는데요. 이게 지금 빙하가 형성되잖아요. 빙하가 형성되고 그렇게 되면은 어, 그 빙하가 나타나게 되면서 해수면은 낮아졌을 거야. 그죠? 대륙 빙하 분포함으로 이렇게 해수면이 전체적으로 낮아졌을 거예요. 오케이? 오히려 중생대 때가 있는 물들도 얼음이 아니라 물의 형태로 있기 때문에 해수면이 높았을 거고요.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이 되고요. 그래서 신생대 때는 해수면이 낮았을 거라는 거. 물이 얼음으로 되면서 해수면이 낮았을 거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4번에는요. 자, A가 고생대죠. B가 중생대고 C가 신생대. 이건 뭐 알겠죠? 자, 그럼 A부터 C까지 중에서는 대멸종이 한 5번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죠. 5번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틀렸고요. 자, B 시대 말기에 급격히 감소한 원인은 판게아 형성이다. 판게아 형성은 A 시대 말기죠. B 시대 말기는 운석 충돌이었죠. 그래서 틀렸어요. 비시대 동안 대륙붕의 면적은 증가하였다. 판게아가 형성되고 난 다음부터는요, 해안선이 점점 넓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디귿은 맞아요. 대륙붕이 증가했다. C시대의 과해수가 가장 많은 거는 뭐 보면 알죠? 그래서 디귿 리을이 정답이 돼요. 됐니 얘들아? 오케이.